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핵심 체크 비슷한 핵심 이론 정리 파트인데요. 요 조그만 책 있잖아요. 요걸로 정리를 할게요. 기본 강의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출제 경향 보면은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엄청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하시면은 약간 다 풀 수는 있는데 조금 안 하게 되면 다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몇 개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한 두세 개? 뭐 한 그 정도는 버리시더라도 조금만 좀 힘들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좀 길어지는 추세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 좀 이거 비중이 늘상 이렇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때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우리가 이론 정리 위주로 좀 할 건데요. 객관식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거의 암기하실 정도로 하시긴 해야 돼. 그게 공부냐? 그거가 시험 공부예요. 제가 봤을 때. 순수한 경작 공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객관식 때 반복해가지고요.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강의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핵심 이론 정리할 때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되시면은요 따로 뭐 기본 강의 다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 이론 정리가 우리가 일주일에 주로 한 번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있잖아요. 그것도 노트 필기 한 거랑 같이 좀 보면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시고 객관식 할 때 요 이론 정리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객관식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빠르게 정리할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씩 평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핵심 이론 정리 끝난 다음에 바로 객관식 들어가요. 그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뭐 우리가 뭐 오늘 오전도 수업이 있고 다음 주도 뭐 계속 내일도 있고 할 텐데 어제도 있고 할 텐데 그 수업 끝난 날 있잖아. 오늘 같은 날. 그때 바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시간은 잡아놓긴 했으니까 그렇게 바로 복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바로 복습. 이렇게요. 네. 자, 우리 파트 1서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요게 핵심 이론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포인트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핵심 체크라고 할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포인트 1 하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경제학이 뭔가라고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경제학? 그냥 난해한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언제나 그러니까 희소성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원을 배분을 하는데 잘 배분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라고 하면은요. 시장에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는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요게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라고 하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자라 그러고 생산 공급하는 사람을 생산자, 공급자, 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요.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학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 교환 앞에 자발적인 교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가 시장에 갔더니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돈을 지불하면서 이 정도 퀄리티가 아니다? 에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의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강의를 신청하는 거죠. 강의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간평사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제공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들인 것보다 에게 별로 돈도 안 되네? 그럼 그냥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런 강의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럭저럭 남는 장사네. 그러면 강의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강제적으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이득이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자,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윈윈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 이론을 국가 간의 교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국제무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수입국가가 바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국이 수요자가 되고요. 수출국가가 뭐야?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자가 바로 수출국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국제무역론에서 하는데 수출국의 잉여, 이득, 수입국의 이득 그런 것도 우리가 삼각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호 이득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선 알았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득되는 건 알았는데 야, 이거 누가 뭐 조정해주는 사람 있어? 그냥 알아서 그냥 막 모이면 돼? 뭔가 의사결정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요거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고요. 그게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경제학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가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 가격 이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우리가 나중에 미시 끝에 가면 시장 실패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시장 실패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가격 실패야.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격이 제대로 된 시그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공공재, 외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또 같이 보시면서 파편적으로 보셔야 돼요.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시고 그냥 바로 희소성, 기회비용 보통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뭐 어쩌라고 왜 갑자기 희소성이 뚝 튀어나왔지? 갑자기 왜 수요 공급하다 소비자 이렇게 가지? 이게 이제 같이 미시야 뭐 이제 또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거시는 그게 안 되면 제가 큰 그림을 계속 그려드릴 텐데 그게 안 되면 거시는 특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돼서 퍼즐을 맞추는 게 작업이 잘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경제학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런 모든 문제 시작할 때 희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모든 경제 문제의 근원은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기 효율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이게 최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최적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하고요.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표현한 게 바로 최적화라고 원래는 써야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최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라는 게 따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효율적이라는 말에는 대가가 발생하는데 이 대가를 우리가 비용,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요거 세 개는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차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포인트 1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희소성과 길어져 가지고 그냥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또 하나 더 쓰면 무슨 말을 또 쓰면 좋겠습니까? 희소성과 기회비용. 그리고 땡땡 뭘 쓰면 좋을까요? 선택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선택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래서 1번에 희소성과 선택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 1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로 기회비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opportunity cost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어. 그때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중에 객관식들 몇 개 좀 보긴 할 겁니다. 아무튼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를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자면서 영화를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꿈속에서 보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잠자는 게 나는 진짜 피곤한데 원하는 거다. 그러면 잠자는 것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돼요. 영화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포기에 따른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포기한 것 중 가장 안타까운 거 이게 바로 까운 것 이것도 기회비용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비용이니까 내가 학원을 다녔다 그러면 학원 비용도 들어가요. 그게 이제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떤 월급,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것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계산하는 거는 뭐 뒤에 좀 자세하게 또 다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전체 총수입에서 거기 보시면은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벌어들인 총수입이에요. 토탈 레버뉴 TR이라 써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윤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윤이다라고 하면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예요. 비용을 뺀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은요. 그거는 뭐 다 회계학에서도 포함시키고 경제학에서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비용에 포함되고요. 당연히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암묵적 비용 이런 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를 다녔으면 벌어들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내 건물이야, 내 건물. 그럼 우리 임대료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얘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계적 이윤이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암묵적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용만 포함이 돼요. 자, 그럼 회계적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에서 요거만 빠지는 거니까 요게 이제 경제학에서 거기 보시면 이게 순수한 이윤이 이제 경제학적 이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회계학적 이윤은 어떻게 되냐면 암묵적 비용도 이윤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경제적 이윤은 자, 여기 보시면 총수입에서요. 총비용을 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묵적 비용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명시적인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적 이윤이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순수한 이윤이 돼요. 우리 경제학을 하는 거잖아. 회계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윤 할 때는요. 이 가로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경제적 이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활용될 거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우리 다시 또 할 겁니다. 시장에서 장기 균형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기라고 하면은 뭐가 장기예요? 맞아요.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과 엔트리와 퇴출이 가능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가능한 기간. 이것을 우리가 장기,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한 것을 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균형에서는 자, 우리가 이유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빵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시장에서 남아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요. 경제적 이윤, 초과 이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초과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딴 데서 내가 버는 만큼은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빵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빼고 최소한 묵시적 비용. 그러니까 그걸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이윤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좀 잘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정리를 해두세요. 정상이윤은 뭐다? 다른 회사,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원 강의를 하는데 수업을 딱 이렇게 하는데 별로 벌이가 만만치 않아요. 별로 높지 않아요. 에이, 관둘까? 근데 관둬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뒤에 또 보긴 할 거고요. 자, 우리 기회비용과 좀 같이 구별해야 될 게 거기 보시면 매몰비용이에요.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썬코스트에서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의사결정할 때 이미 지나가 버린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려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얘네 둘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고정비용이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 고정비용 중에서 우리가 고정비용은 뭐죠? 우리가 비용에서 하는데 픽스드 코스트예요. 이거는 고정됐다는 얘기가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생산량과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안 해. 그러면 이런 칠판, 책걸상 이거 다 고정비용이죠 뭐. 그런데 만약에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근데 이 책걸상이나 칠판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약간 전부 다 매몰비용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 칠판 낡아가지고 요즘 만약에 전자칠판으로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뭐야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별로 쓰지 않게 되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럼 그냥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는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칠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분필 이런 거 다 매몰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 가면은요 우리가 조업 중단점 뭐 그런 것들 우리 배웠었잖아요. 손익분기점 거기서 보통 할 때는요 난이도를 좀 올릴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냥 단 매몰비용은 고정비용은 전부 다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칠판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제가 늦어져서 죄송해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문제 나눠드린 거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근데 매주 그래도 또 이번 주 찍고, 지난번에 독점까지 올렸는데, 계속 올릴게요. 우리 요 핵심 요약 정리 요거 끝나기 객관식 하기 전까지는 거시까지 해서 올리고요. 첨부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줌이라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요즘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도 학원에서 다 이제 그걸로 많이 해가지고
좀 그걸 좀 잘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그 좋은 게 이제 원래는 비즈니스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상회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거 이렇게 면접해가지고 뽑을 때 보면 미국에 있다. 비행기 타고 오세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화상으로 뭐 인터뷰 해가지고 누굴 뽑을까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게 확 급속하게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나중에 이제 객관식 때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해가지고 그 유튜브 제가 하는데 구독자가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라이브를 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여러분 들어오세요 했더니 막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 얘는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좀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건 별로 좀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줌 같은 거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잘 얘기를 안 하시잖아. 그래서 저도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가서 좀 가만히 에어컨 쐬고 있어야지 다음 수업 하는데 편하니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뭐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마무리 특강 같은 것도 그냥 한 20명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뭐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아셨죠? 갑자기 이 메모리 비용 칠판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이런 분필로 하는 이런 칠판 이제 없어지겠지. 이게 딱 전자칠판으로 돼가지고 PPT로 만들어서 자 하고 여러분도 이게 뭐야 종이책. 근데 종이책이 더 공부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패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뭐 책 안 들고 다니고 정가뭐 거기다 넣고 요즘 뭐 학생들은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강의도 그냥 아예 그냥 녹음하죠. 노트북에다 녹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파나? 모르겠네. 온라인도 망하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매몰 비용 이게 뭐 그렇게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시험 문제 나올 거리는 3번 별표하시고요. 생산 가능 곡선만 잘 보시면 돼요. 앞에는 그냥 오랜만에 뵈서 그냥 인트로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나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 하는 거는 경쟁에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나타내는 게 어디에 반영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하니까 PP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개념은요. 요 곡선 상에 있는 것은 효율적이고요. 곡선 밖에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없고요. 곡선 안에 있는 것은 낭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다 해야겠네. 우선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태는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아형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우아형합니다. 자, 그런데 우아형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이게 x제곱, 이게 y제곱. 왕초보는 아니시니까 x제, y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아형하는 형태가 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아형하죠. 얘도 우아형합니다. 얘도 우아형이에요. 셋 다 우아형하는 형태야. 근데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기준을 할 땐 여기 원점이잖아. 언제나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여기서 보면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오목도 볼록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아형하는 그냥 직선이다. 우하형 직선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PP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곡선 위에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주어진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아시겠지만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x제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붙일까요?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X에 투입을 하게 되면 Y를 그만큼 생산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학을 공부하면 경제학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학 이게 선택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 가지고 어떤 과목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당해서 점수를 이렇게 높이 하는 거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 이게 사람마다 달라.
보통은 보면 인터넷에 막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강의의 분량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주긴 하지만 여러분 복습할 때 내가 약한 과목, 강한 과목 그런 걸 등등 맞춰가지고 남 얘기 너무 듣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춤화된 그거를 전략을 잘 짜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X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MR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저 뒤에 일반균형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널이고요. 이게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래서 내가 X를 생산하기 위해서 Y를 얼마나? X가 경제학이면 경제학 점수 1점 올리기 위해서 회계학이나 다른 기타 과목의 점수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사가 언제나 이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한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막 헷갈려요. 자, 한계 비용인데 X에 대한 한계 비용이고요. 기준이 뭡니까? 그럼 Y가 기준이야. 그래서 Y제로 나타낸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관심사가 X고요. 분모가 기준 잣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얘가 계속 얘기하지만 X가 관심사예요. 관심. 자, 여기서 MRT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Y제를 기준으로 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로 묶어요. X제의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쉽게 얘기하면 한계 비용. 그러니까 X제 한계 비용을 Y제로 표현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Y제를 기준, 이게 Y제로 표시한 이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것은 표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MRT가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점차 X를 생산할 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MRT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얘 기준이니까 얘 분모는 잊어버리시고요. X제에 대한 한계 비용이 커진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X제 생산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랑 우선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해.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X제의 한계 비용인데 기회비용이라고 또 다시 바꿔 쓸게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리카르도 모형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국제무형론에서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현실에 맞는 거는 요게 현실에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목하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MRT가 XY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처음에 가파르다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인데 그게 체감한다 이 얘기는 X제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MRT는 요거 분자에 나와 있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아니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형태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PPC가 수평이면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X, Y 뼈대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나중에 언젠가는 또 여기 물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여기 단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단계.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요. 접선의 기울기 빵이잖아. 내가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해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X제 10개 소비했다가 11개 생산하는데 10개 생산했다가 11개 생산하는데 Y제가 10개였다 합시다. 뭐 10개? 여기는 좀 더 크다고 할게요. 20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 A점에서요. A점에서 여기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는 X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제 포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시 이제 우하향하게 되는 거니까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PC가 수평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수평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A에서 B처럼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생산 시 비용이 안 드는 거야. 기회비용이 말 그대로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좀 판서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제일 쉽게 수업하는 거는 뭐 PPT 써가지고요. 자, 이렇죠. 이거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면 쉽게 강의는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쉽게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경작이잖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판서를 하는 거고 옛날에는 제가 핵심 단어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 안 쓰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하시는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대부분 또 바로 복습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오전 오후 수업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서 좀 쉬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이게 망각곡선에 따르면 기억이 잘 안 나. 이 그림을 왜 그렸지? 설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판서를 좀 하는 편이니까 판서에 부담이 되시는 분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라리 강의를 복습 동영상 같은 걸 한 번 더 빠르게 더 보세요. 경제학이나 회계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필기 같은 거 잘하실 수 있으면 빈칸에다 해주시면 좋고 좀 아니다라고 하면 연습장에다가 대충 필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감을 다 활용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특히 수업 시간에 웅얼웅얼 계속 하세요. 기회비용, MRT 계속 이렇게.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셨으면은 제가 수업하는데 방해되겠죠. 웅얼웅얼 되잖아. 왜 저러시지? 저분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입모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체증, 체감, MRT 이런 것들 자꾸 용어를 반복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10번 보는 사람보다 20번 보는 사람이 더 잘하고요. A쌍총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경제학, 회계학 잘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지. 남보다 몇 배 더 많이 봤구나, 반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론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할 테니까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때는 또 객관식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그리고 늘 그렇듯이 뭐 회계나 경제 같은 건 한 번 올려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안 돼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핵심 이론 강의 이런 것만 좀 보시거나 마무리 특강 보셔도 웬만큼 점수가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지 못하고 만약에 올려놓다가 그냥 운 좋게 시험에 붙었어 1차가. 근데 그 다음에 2차가 안 되면 다시 1차에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아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빠지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조금 시간 투자와 집중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서라면 제가 잘 안 지우잖아.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쵸 앞에 필기한 것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칠판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좀 와 닿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칠판을 많이 지우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계속 눈에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보시면서 웅얼대시면서 바로바로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 했는데 띠 모양 박스에 있는 거 잘 보시고 기회비용의 형태 해가지고 우하향하면 기회비용이 존재하고 수평이면 기회비용이 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하향 하는데도 거기서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오목하냐, 직선이냐, 우하향은 직선이냐, 볼록하냐에 따라서 얘는 체감, 얘는 체증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생산 가능 곡선 해가지고 국제무역론 할 때도 비교이론 할 텐데요. 그때는 보통 이렇게도 그리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요. 두 나라 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PPC가 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PPC가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XJ가 만약에 쌀이고요. YJ가 만약에 노트북이다 이렇게 하면 노트북 그죠 컴퓨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쌀의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쌀이 더 많으니까 이제 A가 쌀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일한 한 점을
가지고 봐야 돼. 지금 이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니까 어느 점에서 보든 상관없는데 이제 교차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빨간 색깔의 A 국가의 MRT가 이거고요. 파란 색깔의 MRT가 여기 B 국가네 더 큰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RT로 표현했는데요. MRT XY예요. A 국가와 MRT XY에 대한 B 국가랑 비교하는데 어느 게 기울기 커요? 파랑이 파랑이 크지. 파랑이 B잖아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관심사가 X에 Y예요. 계속 X가 관심이라니까 X가 관심. 이 MRT가 뭐라고요? X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기회자도 빼세요. 헷갈리면. 그러면 이거는 A 국가가 X제에 대한 비용인데 X제에 대한 그냥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 A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B 국가랑 비교해요. X제와 관련된 생산 비용이 되겠죠. B 국가를 보는데 B 국가가 큰 거야. 그러니까 A 국가가 훨씬 더 싸게 생산하니까 A 국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에 비교위가 있고 B 국가는 Y제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비교위니까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수출합니까? 이런 거 할 때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도 그리긴 하는데 MRT 이걸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 MRT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밑에 MRT가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이동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해 두시고 우리 기본 강의 때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 뭐 5번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 이동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긴 하는데 강약을 조정해서 점수와 연결이 되는 건 이쪽을 좀 더 잘해야지.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안 해. 아, 저 뒤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되겠지? MRT 일반 균형 이론에서 뭐 MRS랑 하겠지? 이거 암기에 기술 진보해서 앞자를 따서 뭐 교육 수준 향상 이동 안 나와요. 우리 수준 레벨이 그 정도가 아니야. 간평사 레벨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슨 뭐 매경 테스트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아니에요. 올해 시험도 시험이 좀 연기되면서 좀 더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더 한번 고통을 계속 받아봐라 이런 건지 그냥 아니면 기간이 좀 연기됐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겠지 해서 그런지 난이도가 이렇게 모든 시험들이 있잖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연기된 시험들이 난이도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셨죠? 제대로 하시고 할 때 우리 시험이 이게 경작이 계속 첫날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작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경작 공부하실 때는요. 바로 하시고 바로 복습하셔서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뭐 민법 선생님이 잘 강의하시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암기만 몰아서 해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셨죠? 막판에 암기해서 몰아치기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일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냐면 뭐 다 아는 얘기 한번 쓱 뭐 이렇게 듣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오른쪽 3페이지 가보시면 경작의 방법론 그냥 용어 정리했는데 절량과 유량 해가지고 가끔 물어보긴 해요. 1번에 그 절량 스톡 개념이야. 일정 시점이고 통화량, 자본량, 국부, 외환 보유고 이런 거 일정 시점에서 평가되는 것이고요. 유량은 일정 기간입니다. 국민 소득, 소득뿐만 아니라 국제 수지, 수출, 수입, 소비, 투자, 수요, 공급 다 이거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3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보시면요. 그리고 뭐 인과관계 오류, 구성의 오류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는 뭐 구성의 오류 정도 해가지고 뭐 절행의 역사를 하는데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경작 인문 같은 거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냥 쉬운 시험 고등학교 이런 거 할 때 경작 마인드 심어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시험은 약간 전문 자격증이잖아. 그리고 이제 시험 수준이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뭐 우리 간평사 이런 게 전문 자격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 중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뭐 그 이상을 좀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알고 유량에 들어가는 거 앞잡 따서 암기하시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매번 세게, 자세하게, 뭐, 계산 문제랑 그림과 이렇게 나오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실증 경작과 규범 경작할 때 실증이라는 게 팩트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규범이라는 것은 약간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should be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게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할게요. 좀 제가 첫날이라서 조금 첫 시간이라서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해달라. 그리고 이 책도 이제 가끔 이제 넘겨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쭉 한번 보시라고 우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서부터 할 텐데 그게 이제 좀 사실 본격적인, 아셨죠? 지금은 그냥 인트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